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프린트 3번하고 이제 4번 일단 풀 때요. 이거는 조금 부동산의 특성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딱딱 개념하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하고 토지 용어는 딱딱 떨어지는데 3번, 4번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일단 맞출 수 있게끔 이제 강의를 해보겠는데 부동성서부터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부동성.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이 특성 자체가 이제 그 특성이 그 특성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잡아보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자연적이라는 특성은 그냥입니까? 물리적이 들어갑니까? 물리적. 그러면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인위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물리적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가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지역화라는 말을 쓰고요. 지역화, 또 국지화, 또 세분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갑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만약 이게 문화일편이라면 여기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다 똑같아요. 근데 문화일편은 또 움직일 수 있지만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보는 쪽으로 딱 볼게요.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자, 그러면은 전국이 있고요. 자, 우리가 서울하고 일산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면 원활일편은 어떻게 돼요? 전국이 다 여기 1,000원이면 다 1,000원이죠. 뭐 서울에서 여기 1,000원인데 2,000원 팔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조율이 돼서 볼펜은 여기가 만약에 초과급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은 초과 수요다 라고 한다면은 볼펜은 옮기면 되죠. 근데 토지는 옮겨요? 못 옮겨요?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여기는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겠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 나는 거죠. 근데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이 토지마다 다릅니까? 토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다른 거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지화라는 건 국지성 포괄되는 것도 지역마다 국지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 나오면 개별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국이 다르면 그 서울은 또 어떻습니까? 일산은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구마다 다르죠. 여기가 무슨 구예요? 동구. 자, 동구도 그냥입니까? 동마다 다릅니까? 여기 무슨 동이에요? 마도동. 번지마다 틀리죠. 그냥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전국 시장을 봐야 돼요. 그 부분 시장으로 봐야 돼요. 부분 시장을 봐야 되죠.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뜨는 게 토지를 여러분이 서울에 토지를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 활동을 가야 돼요. 임장 활동. 장소로 가야 되죠. 그래서 물건을 대문 활동을 하면서 가야 되고 또 중개를 일산에서 하다가 서울로 가시면은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 활동을 또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두 가지.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를 또 해야 됩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동차는 움직이죠. 그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요 움직여요. 그럼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지 않죠.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 가면 쌉니까? 그렇지도 않죠.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토지는 그냥 돼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건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지역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인접성도 관련이 돼요. 문성도 관련된다. 자, 우리가 자동차라는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또 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끊고 한번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성입니다. 자, 오른쪽에 4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그냥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1번에 가시면 아까 동사과 부동사는 공시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점유, 자, 어떻습니까? 동사는 점유로 하고 부동사는 뭐로 해요? 등기로 하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임장활동, 정보활동 아까 얘기했죠. 체크하시고 3번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역시장과 국지적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지역시장별로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겠고 3번에 파란 색깔 지역별로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투기적으로 묶은 지역과 안 묶은 지역이 있죠. 규제 통제가 다른 거고요. 4번 그냥 있어요.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무슨 효과가 발생합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경제적 감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토지가 물리적으로 없어지진 않죠.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부지 가격이 떨어지죠. 자, 우리가 감정평가 때 배웠어요.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입지 선정과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가치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아파트 부지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부지 가격이 떨어지지. 무슨적 감가가 발생한다. 경제적 감가죠. 왜 그럴까요?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없죠. 공동묘지를 옮기든가 아파트를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아직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요. 이게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때문에. 이런 거 좀 넓혀보고 5번 그럼 그냥요 입지 선정이 중요해요. 우리 공동묘지가 있는지 알았다면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번을 가시면은 무슨 분석의 필요성? 지역 분석. 7번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럼 제도적 규율 대상으로 삼기가 즉 공법적 규제가 용이하다고 돼 있나? 찾았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갖고 앵야 그럼 막 기어다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봐봐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규제하기가 쉬워요. 규제가 쉽죠. 가서 끄면 돼. 예? 근데 애가 막 기어다니네. 그럼 규제하기 쉬워 어려? 어렵죠. 알겠습니까? 강사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알겠죠? 그럼 나 봐봐. 내가 토지야. 토지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규제하기 쉽다는 거야. 아, 이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지금 무슨 성 하고 있어? 부동성 하고 있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옆에다 깐나내기.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규제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용이하다는 얘기야.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힘들잖아요. 상식이야, 상식. 그지?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두 번째 보면서 그냥입니까? 중개업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중개업.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살려면 어디 딱 가야 되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추상적 시장, 어떤 거래 대상이 추상적 시장에 나타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에 대한 추상적 시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9번 동산과 달리 토지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에 대한 높은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왜 주택을 왜 우리가 안전하게 담보를 잡냐면 주택을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좀 웃어. 지점장이 잠잘 수 있겠네? 그럼 담보 가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이해만 해, 이해만. 그죠? 파란 색깔이 없잖아, 그죠? 없다는 거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넘겨보세요. 저는 요걸 이제 43페이지 가셔서 개별성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개별성. 얘와 얘는 표현이 달라요. 개별성 있어요? 자,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쟤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쟤와 얘랑 바꿔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마다 갖다 때리다, 때리다. 나중에 하면 저 성대묘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때리다. 자, 그러면 다르죠? 토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있는 토지도 어떻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토지와 여기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죠. 그럼 항상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적? 다른 게 안 들어가 물리적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대체가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지형지세 이런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포크레인을 뽑아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없으니까 비대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례 토지고 여기 대상 토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게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걸 배우실 텐데요. 인접성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 감정평가가 원래는 조금 인문 과정이 나와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토지 아시죠? 토지.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 미치겠다. 자, 이 분필 보여요? 그냥요, 이건 만들 수 있어요.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죠. 원가법은 그 원가에다가 감가를 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 만들 수 있어. 그럼 생산할 수 있죠. 100원을 생산하고 그냥인데요. 감가가 돼.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이. 배는 보지 말고. 자, 배가 나오는지 몰라. 어머, 몇 밖에 안 됐다, 야. 이 원가법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90원이면 얘가 10원이죠. 그럼 얘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감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게 있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못 구하고 감가가 안 돼요.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된다?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된다?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비교 방식이 성립되는 게 인접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면의 대체? 용도면의 대체. 용도면의 대체.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다 틀려요, 토지가. 근데 그냥이야 용도는 비슷해. 비슷하죠.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그 건물도 상업용도 쓰잖아. 그죠? 그럼 자 따라해봐.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 다시 한번 따라해봐. 어떻게? 가격도. 뭐 비교할 수 있네. 나만 신났나 봐. 자, 그러면 토지는 그냥이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럼 건너편에 있는 사대가 또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사례 토지가 더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비교 방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토지를 무슨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비교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이 원칙이다, 비교 방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 그럼 무슨적 대체는 안 되지만 무슨 면의 대체는 용도면의 대체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해지셨어요? 물리적은 용도적은 틀리기만 해봐 이씨.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하고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나중에 그 옆에 글씨를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물일가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들어보시면은 자, 이 칠판 주개가 두 개가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는 1,000원, 하나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동일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가격을 매겼을 때 이 가격, 이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요.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요.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1,000원이면은 얘도 1,000원이죠. 얘기해봐. 근데 지금 무슨 성하고 있냐? 개별성하고 있죠. 가격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겠죠. 다 다르니까. 아따 힘들다. 지금 무슨 상하고 있어? 갭상하고 있어. 강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이다 일물일가가 안 된다. 안 되죠. 다 틀리니까. 다 틀리니까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에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저기 보세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쟤랑 틀리다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개별화. 그 다음에 개별화가 나와야 되고 국지화가 나와야 돼? 구체화가 나와야 돼? 구체화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 토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냥요 독점화돼 있어요. 독점화돼 있죠. 여기 B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독점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부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그러면 뭐마다 다른 특성이 나오는 거야. 그럼 개별화 나오면 돼? 내일 또 와. 지역화 나와야 돼. 국지화 나오고 세분화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 나오죠. 제가 틀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개별 분석 나왔죠? 개별화 나왔죠? 그 무슨성 찍으시면 돼요. 개별성 찍으시면 돼요. 야, 모의고사에 개별화, 개별 분석 나왔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요. 웃는 분이 더 무서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되게 부기하는 건 이게 가셨어요? 근데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벤츠가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가 않습니까? 그럼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인접성이 탄생하죠. 그럼 무슨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지역 분석도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접성은,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돼요. 미법에서 상린관계라는 거 배우셨어? 이제 미법도 해. 그럼 그게 이제 우리 협동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럼 협동적 이용을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이거 경계 문제도 생기겠죠. 경계 문제도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책에 보시면은, 자, 요새 부담금이라는 거 많이 걷죠. 개발 부담금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하면 옆에 땅값이 올라가죠.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이 이게 사유화되죠. 그럼 반드시 환수를 해야 돼요. 무슨 성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러면 개발 이익을 그냥이다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환수해야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가볼게요. 개별성 갑니다. 자, 43페이지 개별성 있어요? 개별성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가세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비대칭성이라는 말 쓰죠. 그러면 1번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인접성 때문이나 용도 다양성 때문에 무슨적 대체는 가능합니까? 용도 대체 가능하다. 2번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게 우리가 아까 봤지만 건물의 특성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건물도 다 똑같아요, 달라. 그럼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나왔었고요. 이번에 파란 색깔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화시키죠. 그죠? 자, 비독점화예요, 독점화예요.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죠? 비가 빠져야 돼. 근데 그때그때 틀린데 조직은 그냥이야, 비조직이야. 비조직,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집중 통제가 안 되는 건 시장의 특성에서 가고 4번에 가시면은 그러면 개별적인 거래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보 탐색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현상이나 이론이 복잡하고 또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번에 제일 중요한 게 개별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 이렇게 잡으시고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 7번에 가시면은 토지마다 다 틀리죠. 그럼 표준지를 뽑아내기가 힘들죠. 평균공시가의 기준으로 하는 이유도 토지의 개별성 때문인 게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다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요. 누가 한다? 감정평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접성이 있어요? 파란 색깔 1번 특정 토지의 이용과 개발은 인근 주변 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성과 함께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긍정적인 게 정이고 부정적인 게 부죠? 맞아요?
그래서 2번에 가시면 공원은 핀피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Please in my front.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쓰레기 소각장은 그냥요. 님비야. 냄비가 아니야. 님비. Not in my backyard. 나중에 또 정책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협동적 토지와에 대한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을 하게 되고 3번에 가시면 얘도 지역 분석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4번에 가시면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킨다. 경계. 두 번째 보시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국가에 환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한번 가보세요. 개별성 때문에 아까 다시 나오지만은 토지의 무슨적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합니까? 근데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무슨성과 무슨성을 제가 비교하냐면 자, 남아있는 게 41페이지에 부중성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영속성이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비교한다는 건 부중성은 그냥입니까? 토지가 증가가 안 됩니까? 증가가 안 되지만 영속성은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부중성부터 갑니다. 넘겨보세요. 부중성 있어요? 자, 부중성은 들어갑니다. 자, 항상 그냥요 물리적이 나와야 돼요. 물리적. 그럼 물리적으로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생산할 수 없죠. 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 없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요 생산비를 알 수는 없거든요. 실판 중에는 생산비가 알면 가격을 매기죠. 그러면은 생산비 법칙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생산비를 알아야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무슨 쪽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보세요. 자, 토지가 지구의 땅이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만약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자,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이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올라가죠.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했다는 걸 이쪽 땅을 매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중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부중성의 예외예요? 부중성의 예외가 없어요.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토지의 용도의 전환일 뿐인 거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무슨 쪽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용도적이 나오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하나만 더 이제 들어간다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토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자가 더 많죠. 그러면 공급자 경쟁이 발생해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까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럼 집가가 상승하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켜요, 고층화. 집약화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집약화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집약화. 그럼 만약에 조방화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약화 시키는 게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기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니까 너 2자루만 써. 그럴 필요는 없죠. 땅은 많아요. 제한돼 있어. 그럼 따라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게 성립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토지는 제한돼 있으니 정부가 공적 개념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중성이 있어요. 자, 파란 색깔. 토지는 자연적 원시적으로
주어진 재화이지 생산된 재화가 아니죠. 그러면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생산성을 말을 쓰고요. 면적이 그냥입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제한돼 있고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만들어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산 공급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굵은 곳이 공유수면 매립하죠. 그럼 이건 부중성의 예외예요? 토지의 용도 전환이에요? 결코 물리적 공급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외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다가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푸대를 만드느니 1000푸 돼요. 오늘 회식하자. 근데 또라이 집단이죠.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천천히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가가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그럼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3번에 두 번째 보시면 채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자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이용을 해야 돼요. 채이용 이것도 이제 얘도 들어가요. 가장 좋은 걸로 용도를 이용해야 돼요. 처음부터 채유효 이용 부정성 때문에도 채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 체크하셨어요? 용도 다양성뿐이 아니에요. 이 채이용은 부중성도 들어갑니다. 자, 토지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 독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급자보다는 누구 경쟁이 심해요? 수요자 경쟁. 그런가요? 자, 토지를 고층화시키죠? 그럼 이따가 맞히셔야 됩니다. 이따 힌트 드릴 거예요. 이따 문제에 조방화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화가 나와야 돼요? 집약화가 나와야 됩니다. 부정성 때문에. 이거 힌트 드렸어요. 제발 또 이따가 그 찍지 마세요. 집약화가,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5번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무슨 공개념이 설정됐어요? 토지 공개념. 그럼 토지 시장에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가 많다는 얘기죠.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 6번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냥 들어보세요.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못 이해하시는데 자, 이 토지에 대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 공급 곡선을 완전 수직이라 그래요. 무슨 수직? 그러면 탄력적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그래서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균형 가격이 성립되기가 어렵죠. 가볼게요.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무슨 비탄력? 그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못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고요.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그냥입니까? 집가고입니까?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죠. 그래서 집가고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8번 아직 보지 마세요. 지대이론이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영속성은 이제 부중성하고 약간 좀 틀린 표현이죠. 영속성은 그냥 감가가 안 돼. 아까는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거랑 요거랑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쟤랑 좀 틀려요. 그 영속성은 증가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지구의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0제곱미터가 땅이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막 토지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지? 그럼 감가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돼요. 앞에 무슨적 단어가 나와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보통 물리적이 없으면 얘가 생략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면 토지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무슨적 감가라고 합니까?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토지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찾았어요? 공동묘지. 보시고 계시나? 그럼 이거는 그냥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니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영속성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죠. 근데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토지가 유실될 수 있으면 기능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다 무슨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경제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죠. 기능적으로는 감가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적 감가나, 그다음 아까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만 이 영속성이라는 것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이라는 표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감가가 안 되니까 남을 빌려줄 수도 있죠. 빵은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빌려주면 와야 되잖아. 5천원짜리 빵을 사갖고 왔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서 빌려달래. 화장실 가는데 1,000원만 달라는 거야. 줬더니 갔다 오니까 그냥이야 다 드셨어. 먹었죠. 그럼 우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토지는 못 먹죠. 그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있어요, 이용이익도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이익이 아니라 이용이익이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요. 무슨 시장이 발달돼 있다? 임대차 시장.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죠. 오래 가니까. 주택도 내구성이 강해요. 그럼 전세 시장이 있고, 토지는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가요? 토지가 오래 가죠. 그럼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래까지 보니까 그냥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 그 미래를 내다봐야 되죠. 장기적으로 장래를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도 있습니까? 예측할 수도 있고 장래의 수익을 따질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죠. 그래서 잡아갖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기라는 건 장래라는 건 그냥이야 오래 가서 그래. 오래 가서 그렇죠. 맞습니까? 여성들도 그냥 관리를 잘해야 돼. 40세인데 막 50세로 보일 수 있죠. 그럼 관리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럼 따보세요. 장기 투자. 그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취득만 합니까? 임대료도 받습니까? 이걸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따보세요. 소득이득. 운영.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죠. 처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도 있다는 거죠. 자본이득. 그러면 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 영속성하고 있죠. 토지는 소모되어 소모되지가 않아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각을 미룰 수도 있죠. 그러면 두 이득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자, 보세요. 저 칠판 중에는 그냥요, 생산이 돼요. 그럼 나중에 소모도 되죠. 소모도 되는데, 자, 재생산도 가능하죠. 근데, 자, 보세요. 토지는 소모가 됩니까? 다시 만들 수 없습니까? 그 무슨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무슨 성이죠? 영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영속성 보고 있어요?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자, 그래서 영속성은 1번 파란 색깔 제일 중요하죠. 무슨적 감가가 안 되죠?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분필 분질렀었잖아요. 토지는 감가가 돼요? 안 되니까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건 오래 가죠. 그래서 함께 영속성은 내가 사용이익에 대한 소유이익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20년 있다 가치는 누가 세가요? 토지가 세죠. 가치에 대한 보존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의 선호도가 크고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그럼 내가 소득이득만 오는 게 아니라 자본이득도 향유할 수 있죠. 그럼 4번. 자, 우리가 재고시장이라는 자체는 왜 절양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택이 영속성이 있으니까 주택이 재고라는 게 있는 거죠. 절양이라는 거.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5번 그냥입니까?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가 나옵니까? 나오고요. 이해하셨죠? 그다음 오른쪽 7번 단기적,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그건 여성분들 관리도 잘해야겠죠? 관리를 크게 한다. 그럼 8번 미래를 그냥요 예측을 해야 돼요. 장래를 예측해야겠죠? 유무형에 대한 편익에 대한 대가 현재 가치로 하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답변 수익 환원법, 그다음에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그럼 수익이라는 건 그냥요 장래 생겨요. 장래 예측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45페이지로 가시면은 45페이지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용도의 다양성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곧잘 좀 출제가 되는데 자,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요. 그럼 1번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거 배우셨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경제 공급이 우상향하죠? 우상향.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세요. 우상향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풀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완전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야. 우상향.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파란 색깔 있나요? 용도의 다양성을 무슨 이용을 한다? 최이용을 성립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이용을 하게 된다? 최이용이죠. 최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판단 근거. 아까 부중성도 최이용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용도가 하나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용도가 획일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마두역 사거리는 상업용지죠. 공장 돼야 돼요. 상가 줘야 돼.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강의가 끝나고 2시 반쯤 이제 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막 담배 피고 다녀요. 그래서 침 뱉고 노래방 인마 너 반에서 꼴찌기지? 그랬더니 자 1등이라는 거야. 반에 몇 명인데 나 혼자 있어. 조용히 아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가 획일적이라서 그래요. 용도가 다양해서 그래요. 거기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채용 있어요? 그거만 보세요. 채용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되고 다른 것들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나중에 뒤에 또 후술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병합 분할은 어떻게 돼요? 토지는 합병합만 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 있죠. 물리적입니까? 인위적입니까? 이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딱 해서 나왔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1번 있죠. 1번. 거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토지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인근 토지를 잘 합평할 수 있죠. 그럼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분할하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을 그냥입니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죠. 그러면 잘 합치고 잘 분할하게 되면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은 무슨 성이냐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다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내가 강의를 안 해요. 근데 간편에 나왔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다양하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채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 토지를 합병,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토지를 합병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감가될 수도 있어요. 다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 대화를 하자. 합병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감가될 수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요. 만약에 이렇게 9개 토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각자 파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게 낫죠?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그래서 잘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서 프로테이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이 한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감정평가에서 시장 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게 이제 한정 가격인데 참고만 하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천천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들어볼게요. 부중수 아시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는 게 한번 나왔었고요. 2번이 맞죠? 명수성 때문에 오래 가잖아요.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죠? 3번에 소모가 나오면 영속성이 들어가야 돼요. 소모는 재생산할 수 없죠?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부중성이 아니라 영속성이라는 거고요. 그런가요? 국지화는 지역마다 다르죠? 부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지화가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5번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중성도 기억나시죠?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1번은 조방안을 뭐로? 집약화. 3번은 부중성을 영속성으로. 4번 영속성이 부동성. 5번 부동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4번 문제 풉니다. 스타트. 아까보다 좀 어렵죠?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1번은 일단 임대차 시장 발달이라는 게 있나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영속성이 나와야 되고요. 영속성이 나와야 되고 고묘수면을 매립한 택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건 부중성이 예외입니까? 예외가 아니죠. 예외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물리적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요? 비생산성이 부중성이죠. 그럼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직결시킬 수 없다?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답에 물리적 관점. 물리적 관점으로 고치는 게 지문이 맞겠죠. 그런가요? 영속성이 아까 그대로 나왔어요. 아까 재고시장이 있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주택도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량이라는 게 분석되는 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여길 볼게요. 아까 모닝이라는 자동차 아시죠? 자, 벤치 옆에 있다고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동하니까. 근데 그냥요, 토지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외부 효과를 쓸 수 있죠. 근데 토지가 인접돼 있으니까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두 가지예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들어간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있어요? 그럼 개별성과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거죠. 어렵죠. 다시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눈높이로 가는데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한번 볼게요. 좀 무식한 짓이지만 2번에 물리적이라는 게 있잖아. 대답 좀 해봐.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증가돼? 안 되잖아. 그 날려. 아니,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높이야. 그런데 보세요. 3번에 용도 관점 있어? 용도 관점은 불가능해? 가능하죠.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식한 짓인데 물리적은 안 된다. 용도적은 된다. 라면 이 지문은 다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무식한 짓이고 일단 1번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거 오래 가니까 영속성. 그럼 부동성은 무슨 성으로? 영속성. 고치셨어요? 그다음 2번은 부중성이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없으면 무슨적 증가?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용도적 공급 증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맞게 하려면 용도를 물리적으로 고치면 좀 맞겠죠.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시 칠판을 보시면은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갑니까? 얘기 좀 해봐요. 모닝 그냥요 움직여.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나타나며 모닝은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그러면 두 가지죠.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답 몇 번? 4번. 잘하셨어요. 46페이지로 가볼게요. 4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3번에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따가 위치를 제가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까? 근데 얘 위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답에서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라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럼 물리적이나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죠. 그럼 불변적이죠.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 부동성 때문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리적 좌표가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인문적인 환경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 위치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인접성 때문에 그렇지만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대적 위치를 따라보세요. 경제적 위치. 위치라네요. 이따 뒤에 나와요. 그러면 평가사가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아파트가 강남이 지금 고조선하고 위치 변화는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회적은 다 인간 관련되고, 자, 경제적은 뭐 수익과 관련되며, 정책은 규제할 수 있죠. 정책 같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위치 가변성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사경이 바뀌었다는 건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거죠. 요건 이따 뒤에서 또 나옵니다. 사회적은 다 그냥요 인간과 관련돼요. 학군, 공원, 인구 이런 게 있어요. 또 간편이 또 나오니까. 경제적은 도로철도 같은 교통체계 있죠.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3번 출구와 전철이 뚫리자마자 사회적,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 행정적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 교통체계는 경제적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행정적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계획, 제도, 무슨 지정 이런 건 다 그냥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예요. 구토성은 자 토지란 어떻습니까? 개인의 땅이 전에 국가의 땅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문적 특성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토지공 개념의 설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공익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는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소유와 처분을 위해서 공공이익을 또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유도성도 인문적인데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냥 체크하시고 핵심 코콕 있어요? 고가성 있죠. 고가성은 별표처럼 보세요. 경제적 특성인데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해서 불안전하게 만든다고 나왔거든요.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기출 체크를 한번 가볼게요. 자,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한다. 무슨 성 때문에? 고가성 때문인 거죠. 이건 좀 보셔야 돼요. 맞죠?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 금액을 분할해서 매입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분할하기가 어렵죠. 불가불성인데 참고하시고 그냥 고가성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프린트를 좀 다시 갈게요. 3번을 가셔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3번. 3번 있어요? 자, 1번. 부중성 나오면 조방가가 아니라 집약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가요? 영소성은 됩니까? 장기가 나옵니까? 자본이 소득이든. 그렇죠? 3번에 소모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무슨 성이다? 영소성이에요.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은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동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용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2번, 4번 가볼게요. 4번에 딱 1번에 보시면 임대차 시장 있죠? 그냥요, 오래 가서 그래요. 무슨 성이에요? 영수성이고.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택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건 맞죠? 근데 부중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예외는 있다 없다 없으며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영도적, 용도적이나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 거죠. 이해하셨죠? 나중에 또 제가 다 정답해설지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용도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럼 이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용도의 관점보다는 물리적 관점에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가요? 영속성 오래 가죠. 재고시장과 절약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자, 다시 갈게요. 자, 요거 한번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모닝 가치가 올라갑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이동하죠. 움직이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모닝이 강남에서 비싼데 강북은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하고, 그죠? 그럼 이동할 수 있고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옆에 토지가 영향을 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접돼 있습니까? 그럼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건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다 가져가셔야 되죠. 아시겠죠? 근데 저는 쉽죠. 20년 동안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일로 와봐요. 자, 이거는 그냥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물건마다 다른 거죠. 그럼 이거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 국지화 나와야 돼요. 구체화. 독점화가 나와야 되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지화라는 단어는 이 뜻은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무슨성이라는 게 튀어나와야 되고 부동성이 튀어나와야 되고 화이팅 맞아요? 저를 쳐다보는 게 이상하신데? 근데 개별화는 쉬워요. 개별화는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이죠. 개별이니까. 맞아요? 집약화라는 게 있었죠. 그럼 집약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자,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건물을 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성? 부중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를 집에 가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하셔서 다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